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166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린입니다. 네, 민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린 씨는 지난해에는 여름휴가로 인해서 불참을 했었죠. 네. 잘 다녀왔나요? 지난해, 지지난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빠지면은 민머리 특집이죠. 네, 제가 네. 빠지면 이제 제가 빠질 수밖에 없는 주제로 하잖아요. 네. 네, 저는 빠진다는 얘기 하지 마. 맞아. 빠지는 건 아니죠. 불참했다라고 네, 해. 그렇죠. 불참했다. 네. 이해를 못하고 있나? 나 빠지면 안 돼? 아니야, 계속해. 네. 그러니까 제가 언니는 우리 방송의 미랄이에요. 머리가. 진짜. 아직 그 시차 적응이 안 됐다. 네, 그러네요. 아직 한국에 못 돌아오셨네요. 네. 영혼이 아직 비행기 안에. 그 말 하면 안 되는구나. 네네. 제가 불참을 하면은 불참을 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냥 제가 없었던 편이 더 좋았던 그런 특집이 아니었나. 예. 청취자 입장에서 예. 재미가 들었다는 거죠. 저도 사실 그 녹음하면서 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으면 좋을 특집이 몇 개 있어요. 예. 그냥 자릿세만 축내는 게 아닌가 하는 특집들이 몇 개 있거든요. 우리끼리 재밌었다는. 네. 네. 목소리 지분이 우리 둘이 5%가 안 되는 특집들이 몇 개 있어요. 참석을 해도. 여튼. 네. 오늘은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4인 체제로 갈 건데. 네. 팟빵 리뷰를 읽기 전에 제가 사실 여기서 얘기 안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전시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제가 사실 녹음 일정이 좀 안 맞아가지고 여기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 나알바에서는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들어주시는 여러 분들이 오셔서 인사도 하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왜 이 얘기 하냐면은 그 며느라기의 수신지 작가님이 네네네. 오셨었어요. 어이구. 아하. 네, 오셔가지고 저한테 손편지도 주셨어요. 오. 귀엽다. 나는 나이 30 넘어서 심정 포켓. 30 넘어서 사람 앞에서 떨어본 적이 처음이야. 슈퍼스타잖아. 그치. 그쵸. 소리를 높여봐 이분이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또 동중업계 스타잖아. 그러니까요. 네, 슈퍼스타 맞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도 가져오셔가지고 이따가 선물 풀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면 녹음이 안 될 것 같아. 네, 수진지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 뭐지 나무 위키 항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면식이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생겼다. 몇이 최근 생겼다고 한다. 한 명만 생겼다. 쇼심한 면식이 나는 그분의 있다. 얼굴을 알고 있다. 네. 인스타에서 가끔 뵀는데 되게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한 분이시더라고요. 네네. 하지만 또 실물은 또 다르니까. 실물은 3D잖아요, 3D. 좋겠다, 실물 네, 보고. 실물 봤습니다. 완전 부럽다. 완전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작년 문화 콘텐츠계 슈퍼스타. 그러니까요. 오늘의 우리 만화 거기 상 받으셨을걸? 네. 맞습니다. 여튼, 나 갑자기 쇼씨가 네. 이렇게 알아오던 연 중에서 제일 부럽고 나 연예인 만난 사람이야? 뭔가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드는 이 기분은 뭐죠? 연예인 만나고 왔습니다. 언니도 네. 만나고 왔잖아요. 그렇죠. 옹성호 만나고 왔잖아요. 성우 너무 제가 사실 일본 하이터치 당첨돼가지고 네. 정말 성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부스에 만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찰나에 정말 울겠어. 울었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알아봐줘요? 못 알아봐주죠. 전 새우젓 중에 하나니까. 그쵸, 원래 팬. 왜 그래도 거기 6젓도 있고 5젓도 있고. 야. 글쎄 오젓다리. 야. 그렇지만 이제 크릴 새우도 있고 많잖아요. 야이씨 진짜. 닥쳐. 여튼 경건한 지금 영접 후기에 팟빵 리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불고에서 얘기할게요. 검둥이 날님께서 린님, 사카리님이 언급하신 다이어트 거의 다 해봤는데 태생부터 합의인 저는 덴마크를 해도 허벅지는 여전히 빠지지 않고 그나마 날씬했던 허리만 빠지더라고요. 결국 취업 후 돈을 벌게 된 후에 다이어트 업체 주땡땡의 주비스. 힘을 빌려 허벅지 살 빼는 데 성공하여 그 모습으로 결혼까지 갔습니다. 와우. 그때 7, 8kg 정도 뺐는데 처음 한 달은 밀가루 절대 금지 플러스 밥은 정상대로 먹고 마지막에 토마토 한 개씩 먹기, 양배추 많이 먹기였어요. 그 업체에 가서 땀도 좀 흘리고 저주파인지 고주파인지도 붙이고
맞아. 있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제일 효과 있는 것은 밀가루를 안 먹는 것인 듯합니다. 지금 육아휴직 복직 후 계속 앉아있어서 자꾸 살이 찌는데 운동을 하려고 해도 의지가 안 따라주네요. 출산 후 찐 살은 다 빠졌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계속 앉아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남편은 속았다고 하네요. 저는 원래부터 토실이었는데 말이죠. 린님 에어로빅 노래 묘사에 빵빵 터지고 갑니다. 늘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걸어치고 정주행 한 바퀴 돌고 나니 한 회 안에 아껴 듣게 되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 업체를 모르고 싶은데 네. 영화관에 그렇게 화장실에 맞습니다. 한채영 노유민 아주 네. 얼마나 많이 붙여 있는지. 네. 주비스 꽃이 피었습니다. 아주 그거를 그래서 기억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어. 네. 주땡땡을 보는 순간 떠올라 버렸어. 네. 그것도 있잖아요. 그 지방이었나? 그거는 네, 365MC. 맞아요. 365MC. 네. 그것도 엄청 CF로. 끼잉 막 이렇게 나야죠. 네. 그 심지어 귀여워. 걘 귀엽다 심지어. 어. 그래서 이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델이 그거잖아요. 제국의 아이들의 시원이. 임시완. 시완이. 예, 예. 이름 똑바로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러네요. 불안당원이 네. 올 수 있어요. 소주 이름이 됐네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굉장히 말랐던 나의 동료가 이제 출산을 하러 들어가서 출산 휴가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진짜 힘들대요. 그쵸, 아무래도. 살을 빼는 게. 그러니까 아기 낳으려고 들어가서 이제 출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고 좀 마르셨던 관리하셨던 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맘 놓고 찌는 거니까. 그거니까. 그러니까 아예 다이어트라는 걸 해보지 않았다가 자기 이렇게 많이 찐 게 처음이어가지고 당혹스럽다고. 그래서 그리고 바로 이제 복귀를 하면은 댓글 쓰신 분처럼 되게 이게 가면은 또 육아를 해야 되는데. 맞아.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고 그다음 바로 가서 육아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계속 앉아 있고 육아하고 그러니까 운동할 겨를이 없다. 그러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벗어날 수 못해서. 없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식욕 억제제 많이 먹어요, 사실. 처방 받아서. 그럼 진짜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대요? 저도 네. 먹어봤는데 네. 사라져요. 이게 밥이 있는데 먹고 싶은 욕구가 안 들면서 근데 문제는 그게 좀 사람을 잠을 못 자게 하고 입이 말라요. 그래서 물을 엄청 먹어야 되는데 좀 저는 부작용이 심한 케이스여서 금방 끊었거든요. 근데 그 잘 맞는 사람들은 단기로는 또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람에 따라 다른 게 저도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2주씩밖에 안 끊어줘요, 선생님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부작용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말을 했던 이게 두 개가 대표적인. 그러니까 못 자고 계속 입이 마르고.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꼭 얘기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부대낄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같이 줘. 마른 가스가 나올 수 있다고. 그게 뭐지? 그 다음에 그걸 같이 줘요. 조금 소화 분해를 도와주는. 그래서 그거를 부작용을 주려고 아침 6시에 알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밤에 겨우 잘 수 있으니까. 네.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잘 맞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부작용이 심하면 다 몸이 뒤틀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아까 이 댓글에서도 보면 밀가루 끄는 게 제일 도움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먹어야 돼. 결론은. 네. 정답. 5글자로 끝나는 얘기를. 네. 감사합니다. 리아님께서 뉴스 공장 듣다가 김어준 완전 신박한 음모론 들었네요. 호주는 없다는 거죠. 영국이 죄인들을 식민지 호주에 보낸 게 아니고 다 수몰시켰고 우리가 호주라고 가는 곳은 아프리카이고 호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 받고 일하는 배우라는 거죠. 나라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음모론과 거기에 빠지는 이들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이런 음모론이 진짜 있다는 거네요. 진짜. 근데 호주는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라서 물 내리면 거꾸로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게 우리의 왼쪽 오른쪽이 바뀌는 거잖아요. 위아래가 바뀌니까. 저 예전에 20세기 소설에서 한번 하지 않았어요? 남반구. 추리 소설 같은 데서 나온 건데 주인공이 갑자기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납치가 된 거예요. 딱 일어나 보니까 어떤 방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화장실에 가서 물을 내리는 거였어요. 물을 내려서 물이 내렸을 때 이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지구의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위치를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도는 그 도는 힘 자체는 결국에는 자력 때문에 도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음모론의 주장에 따르면 호주에서 물이 우리랑 똑같이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호주는 없다. 그러니까 이 음모론이 맞다면 우리와 똑같이 내려가야 된다. 아프리카니까. 뭐 하여튼. 예. 아니 아프리카도 저쪽 위쪽이냐 남쪽이냐 따라 다르겠지만. 한번 집에 가서 그 세면대에다 물을 잔뜩 받고 한번 내려보시면 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제 나는 큰일 났다. 나는 먼 곳에 왔다라는 걸. 나는 어디인가. 네. 근데 이건 조금 다른 음모론인데 그 나라마다 기운이 있잖아요. 뭐 수기운이 많고 목기운이 많고. 아 그래? 근데 호주가 금이래. 그래서 거기 가면 일이 잘 풀리고 피부가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사주에 따라서 잘 맞는 나라가 있다고. 근데 섬나라들은 물 기운이 세서 이렇게 사주에 물이 없는 사람이 가면 좋다고.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일 안 풀렸던 사람들이 거기 이민 가서 잘 된 케이스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고로 얘기하자면 사카네린 씨랑 저랑 둘 다 거의 사주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 섬나라를 가야 돼. 그러니까 물 근처 여행도 섬으로 가라고 나오더라고. 여행도 섬으로 가고 물 근처에 있는 게 되게 좋대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거는 둘 다 식물을 더럽게 못 기르거든요. 그 이유가 다 말라 죽는 이유가 물이 없어서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저희 남편이랑 저랑 사주에 물이 없대요. 그러니까는 아는 분이 너네 집에 다 화초 다 죽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다 죽었거든. 진짜 다 죽었고. 결혼하고 나서. 그냥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집에 어항 키우래. 근데 저도 그렇다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여태까지 화초가 잘 크면서 자기한테 맞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뭐 호주를 듣는 순간 그게 생각났어. 차라리 그게 더 음모론이다. 아니 근데 저도 선인장을 죽일 정도로 게으르거든요. 오빠도 사주에 물이 없을 수 있어. 지금은 그래도 꼬박꼬박 해가지고 지금 1년 넘게 잘 살고 있는데 제가 키우는 선인장이. 예, 그렇다고 합시다. 게으른 게 아니었구나. 덧붙여서 화가 많아가지고 둘이 같이 있으면 불이 잘 납니다. 근데 뭐 이거는 화가 많진 않아. 이게 다 골고루 있어. 아니, 화가 제일 많은데 근데 이게 그 화가 많으면 잘 되는 건 더 잘 되고 싸울 일은 더 싸우고 약간 이런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타오르는 건 더 불타오르고. 그죠. 그러니까 불타오른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이런 거죠. 제가 요즘에 궁금해서 사주 역학 이런 걸 검색해봤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잖아요. 통계에 의한.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분류를 하고 통계에 의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추억파리님께서 역대 추억의 민머리 스타 중에서 남궁현 씨를 최초로 알려지게 만든 프로그램은 아마 KBS 이문세 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문세 씨가 히트곡 조조 할인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고 50회를 끝으로 97년 봄에 돌아오겠다는 약속했지만 결국 그 자리는 이소라의 프로포즈가 5년 5개월 동안 굳건히 지켰었죠. 이어서 로봇 찌빠 닮은 꼴 지상렬의 파트너 클롬 염경환의 경우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 박수홍과 남희석의 진행한 좋은 친구들, 이훈 유재석의 감성채널 21 등 다양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었죠. 마지막으로 배우 명세빈 씨는 크라운젤과 초코하임과 화이트하임 광고를 위해 머리를 삭발했으며 보급형 전두환 닮은 꼴 배우 박용식 선생님은 과거 코미디하우스의 인기 코너 3자 토론에서 사과 상자를 이용한 풍자 코미디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라고 다양한 민머리 스타들을 얘기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사람도 많이 있네요. 네. 여튼,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본 얘기로 넘어가죠. 이제, 올 여름이 정말 재작년에 저희가 여름 특집을 한번 했을 거예요. 했었죠. 최고 기온에 갱신한, 오늘 37도래요, 낮에. 서울이. 근데 매년 이럴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진짜 궁금한데 과거에는 이렇게 안 올라갔었나요? 24년 만에. 24년 만에. 왜 불볕 더위. 94년 더위가 뭐 최고의 더위 뭐 이런 식으로 회자되잖아요. 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엄청 더웠대요. 제가 94년도에 제가 매번 말씀드린 94년도에 저희 집이 너무 더워서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샀다.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걸 못 이겨서 집에 더위를 못 이겨서. 그때 저희 엄마도 은행에 다녔을 때거든요. 양 은행원이 더위를 못 이겨서. 여튼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그래서 그때는 여름에 이게 사회 문화적인 걸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 컨텐츠 자체에 집중하는 뭐 여름 컨텐츠 네, 얘기하려고요. 2부작이죠. 정말 연일 더입니다. 우리도 더우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제 제 업종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은행 다니잖아요. 아침에 9시 셔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돌아오는 답이 이제 뭐 출금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더워 이러시는 거예요. 다. 이러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진짜 어떻게 되실 것 같아. 많이 되셨어요 이미. 진짜. 아니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뭐냐면 노인이 되면 감각이 무뎌진대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빨이 열이 오른 걸 모르신대요. 그래서 실제로 더워지시면 그늘로 가서 쉬셔야 되는데 몸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본인이 더운 걸 모르셔서 이 더위에 뭐 하우스 안에서 작업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감각이 예민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뭐 1시간에 한 번씩 쉰다. 그럴 필요가 있죠.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그냥 와가지고 앉아 계시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네. 요즘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경로당 같은데 다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냉난방 안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계시라고 낮에는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그늘 없는 횡단보도 앞에도 이렇게 그늘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리고 뭐 꼭 저희 거 말고도 왜 뭐 땡땡 은행 뭐 그런 식의 왜 ATM 기기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데 있어요. 거기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아니 거기 중에 거기 에어컨 되어 있는 데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 들어갔겠다 사람들. 그래서 거기가 아이스큐브라고. 아니 그리고 실제로 겨울에 진짜 추울 때는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그런데 많이 계시고 거기가 냉난방이 되거든요. 여름에는 되게 아주머니들이 버스가 다다를 때까지 거기 계시다가 나와서 타시더라고. 네. 그런 식으로. 네. 지금의 풍속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90년대에는 어땠었는지 가볼까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민 씨가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여름의 콘텐츠라 하면 여름 성경학교다. 맞아. 제가 일단 그 얘기를 여름 했었어요. 성경학교 얘기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나도 갔었어. 그 여름 성경학교 한 번쯤은 다 나도 갔어. 네. 제가 이제 끝까지 거부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우리 가면은 막 집사님이 떡볶이 해준다고 한 번만 같이 가자고. 근데 우리 동네 집사님 떡볶이에 그렇게 깻잎이 많이 들어갔어. 필요 없는 정보지만. 비린맛 없애주려고 어묵의 비린맛 없애주려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애들이 동네 꼬맹이들이 오면 그렇게 뭘 해서 줘요. 수박 파치 뭐 이런 거. 그치. 집에 갈 때 그거 먹여서 보냈었어요. 네. 그치, 뭘 먹여야지. 저희 동네에 어렸을 때 이제 90년대 그때 이제 우리 동네에 있었던 교회가 꽤 큰 교회였어요. 나중에 이제 엄청 큰 대형 교회로 건물을 져서 갔어요. 제가 중학생쯤 됐을 때. 근데 이제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를 갔는데 기억나는 게 딱 한 3가지 정도. 거기 이렇게 가면은 무슨 애들끼리 이렇게 조를 만들어주잖아요. 조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청년부 선생님들이 한 분이 부는데 그분이 누나였는데 되게 이뻤어. 이쁘겠지 교회 누나는. 되게 이뻤고 원래 교회 오빠랑 교회 누나는 멋있고 이뻐요. 되게 이쁘고 피아노를 잘 쳐야 돼. 그러니까 들어봐. 피아노는 몰라. 근데 되게 이뻤고 그 피아노가 그리고 문제겠니, 지금? 엄청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렇게 화내지 않았어. 근데 너무 눈빛 회상에 잠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머리도 엄청 길고 하여튼 되게 그분은 되게 온화했나 보지? 하여튼 불이 안 났나 보지? 힐란도 없고? 네, 힐란도 없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거랑 카레를 먹었었는데 카레가 그렇게 맛이 없었어요. 요즘 무슨 이상한 산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카레가 맛없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런데 교회에 그런 이제 단체로 뭘 먹으면 다 카레 아니면 짜장을 그렇게 많이 줘. 근데 그게 맛없기가 쉽지 않아요. 맛이 없었어. 하여튼. 맛이 없었고 네네. 그리고 저녁에 그 교회 건물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럼 이제 좀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하여튼 그 선생님 주변으로 애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자고 잠을 잤고 이불이 없는데
이불 달라고 이불을 뭘로 줬냐면은 큰 수건 덮어줬겠지. 맞아요. 뭐야 어떻게 알았어? 애들한테 너도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같은 장소에 있었던 거 아니야? 너도 그 노란 색깔 그레이스 타고 간 거 아니야? 야 그때는 떡볶이 떠올려봐. 깻잎 많았어? 그때는 노란색 아니라 다 회색 이런 거야. 무슨 교회 그 레터링 붙은. 무슨 노란 색깔이었는데 하여튼 예. 다른 교회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막 그러고 이제 뭐 주님을 위한 뭘 만들어 보아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포도알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거기 그 수성 사인펜으로 이렇게 막 칠해가지고 맞아.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예배 그 성경의 한 구절 같은 거 이렇게 막 써가지고 뭐 가장 뜻깊은 구절을 써보세요. 뭐 이런 거 하고 노래 맨날 부르고. 나는 그게 생각나. 거기 가서 배우는 노래 중에 하나가 왜 그 성경 목차를 외우는 노래가 있어요. 나 그거 알아. 너 그 노래 알아? 근데 간 것 같은데. 창세기 레위기 막. 하여튼 그 약간 그 옛날 대포이 노래 했던 것 같은데. 안 외워지는 거 외워지게끔 하는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노래를 이용해서 네네네. 외워지게 하는 거죠. 왜 그 칼칼 망할련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더 시골이니까 교회가 한적한 데 있는데 그 교회가 역사가 되게 긴데 작은 교회예요. 진짜 왜 그 한 대를 이어서 한 60년 막 이렇게 된 교회들 있잖아요. 동네에 처음 생긴 교회. 근데 그런 교회는 항상 뒤에 계곡이 있어요. 물장난 칠 수 있는 데가. 물장난을 치고 이렇게 뭘 먹이고 뭐 수박화채도 먹이고 노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꼭 그렇게 반성을 시켜 밤에. 죄를 고백해. 그래 맞아. 촛불을 죄를 고백하래. 엄마에게 뭐 이렇게 못되게 한 거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게끔 만들더라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세븐 그 있잖아. 세븐? 천만이미. 아니. 십계명. 내가 노래를 못해도. 십계명 거기에 어긋나는 잘못을 하나씩 얘기하는 게 뭐 거짓말하고 세븐은 세븐 맞네요. 근데 영화 세븐. 세븐이 생각났어. 인간의 죄악. 맞았네. 그래서 그거를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먹지 말고 뭐 이런 식탐을 부리지 말고. 그거 하면 죽임 당하는 거야. 근데 어린아이가 10계명이 있는 걸 그러니까 잘못하면 좀 쉽지 않은데. 거짓말 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폭식하잖아. 마라. 근데 뭐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그럴 순 없잖아. 아니 근데 폭식하잖아. 뒤진다. 너 뒤진다. 그러면 저는 죄인이죠. 아니 그거에 해당하는 죄를 고백을 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이렇게 다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죄송하다 그러면서 막 애들 우는 거야. 울어. 울어. 뭘 그렇게 10년도 안 산 애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니까 밥 한 공기 먹고 두 공기 한번 먹었다고 울어야 되나? 내가 울면서 낮에는 하지만 나도 울었어. 낮에는 되게 즐겁게 놀고 밤에는 그때 그리고 교회에서 애들 콘텐츠를 해줘야 되니까 밤에 꼭 담력 테스트 같은 걸 해줘요. 그러니까 꼭 무서워서가 아니라 애들끼리 깜깜한 데를 손전등을 들고 갔다 오는 행위 자체가 너무 스릴 넘치고 재밌는 거야.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이 뭐 귀신을 꾸며놓지도 않아. 저 산에 가서 뭐 이렇게 거기 있는 거 뭘 갖고 와라 이 정도야. 근데 거기를 가면서 아무런 장치가 없는데도 그냥 스스로 무서워. 나무 그림자만 봐도 사람 같지. 스스로 무섭게 그렇게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3박 4일을 갔다 와요. 그리고 저는 일요일에 디즈니 만화 동산을 보기 위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는 거지. 그렇게 먹이고 하루 재워도 디즈니 앞에서 모두 다 무너졌다. 신앙이 생기진 않았어요. 이어지는 얘기는 추억의 만화연합편에서 이어집니다. 아니 내가 진짜 그 만화 동산만 아니었으면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당신은 다른 컨텐츠에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간다 그러면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가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같이 놀러 가자. 단짝 친구나 누군가가 이제 입고 오는 게 그들의 미션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갔었어.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 기독교를 믿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제 기독교 교리 중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포교, 정말 포교. 전도. 네. 포교는 길에서들 많이 하시고. 갑자기 뭐 이런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희 어머니랑 외할머니가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막 버스 타고 시골까지 가서 문 두들기고 막 이랬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뭐. 그리고 그분들 룰에 의하면 여자들은 긴 치마에 구두 같은 걸 신고 오시더라고. 항상 네네네.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저희 집에 한 2주에 한 번꼴로 오셨었어요. 그게 또
사카렌 시인의 집이 되게 들어가고 싶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왜 포용을 해줄 거 그러니까 그 시골집이잖아요. 사실 시골집이에요. 사카렌 시인의 집이. 그리고 그 마당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쉬기 딱 좋게 생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말로 설명하면 되게 어렵고. 이렇게 저희 집이 등나무처럼 덩굴을 쳐서 그늘을 만들어놨어요, 마당에. 거기다 항상 이렇게 바퀴 달린 평성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라 그래야 되지? 나라라 슈퍼보드가 큰 슈퍼보드가 있는 그런 느낌? 네. 하여튼 그래서 사카렌 시 집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들렀다 가기 기웃거리. 좋게. 예. 그러니까 왜 딱 집 대문만 딱 봐도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거라. 약간 이런 느낌의 대문이 있고 사카렌 시인의 집은 잘 열려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약간. 문을 잘 안 잠가놔요. 네. 그냥 오실 때면 오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들어오셔서 저희 동네가 또 시골이니까 뒤에 그 선산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 와서 근데 저 여기 벌초 왔는데 물 한 잔만 얻어 먹자고. 그래서 물 먹고 그 2리터 생수병에 물을 따라가요, 저희 집에서. 네. 어차피 지하수니까 뭐. 그래서 이렇게 물 따라가고 앉아가지고 좋네. 저는 서울 어디에 사는 누구고요 얘기하시다가 그러면 벌초 잘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누가 들어오나 보다 하는. 네. 물이 또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종교인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우리 할머니 다 좋은 얘기를 다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라디오처럼. 그래 한 귀도 듣고 한 귀를 흘리는데. 라디오 CBS지 뭐 CBS. 리얼 CBS. 우리 집에 항상 근데 그거 깨어라 파수대 이런 종이가 쌓여. 물론 읽어보지 않고 불쏘시개로 쓰이지만 항상 받아는 드려. 사카렌 씨 집에 가면 가장 좋은 게 언제나 찬물의 온도가 동일하다는 거? 그렇진 않아. 아니에요. 여름에 더 차가워. 예, 여름에 더 차갑게. 여름에 진짜 정말 차가워요. 그러니까 지하수니까 지면보다 항상 차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래서 물을 한참 틀어놓으면은 겨울에는 물이 따뜻해져요. 근데 진짜. 근데 저는 좋죠. 여름 성경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뭔가 어떤 종교의 그런 그 어른과 함께 그러니까 뭔가 인솔자와 함께 어디에 우리끼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하룻밤 자고 오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죠. 네. 드디어 너가 1박 2일을 잘 수 있구나. 근데 그거 말고 왜 어렸을 때 혹시 그런 적 없어요? 왜 아빠 직장 동료 나 간 적 있어. 직장 동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계곡을 놀러 간다든지. 저 간 적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가끔 아빠 직장 동료들이 집에도 놀러도 오고. 네. 맞아, 우리 집 그거 많았어. 그래요? 저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계곡에 그렇게 놀러를 많이 갔던 게 원래 여름이 계곡 놀러 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고기를 재고 엄마들은 이제 그 전날부터 다 비슷한 느낌이네. 각각의 집이 맡은 바가 있어. 네. 누구네 집은 뭐 고기를 김치, 재고 야채 준비, 뭐 밥 해오고, 쌀을 준비해서 막 이제 그거 밥 짓는 뭐 버너랑 막 이런 거 이제 들고 가는 집. 그러니까 그게 매년 가니까 매년 그게 있는 집이 있으니까 그런 집들이 모여가지고 가는 거지.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되게 많이 갔었는데 왜 그게 어느 순간부터 단종이 됐을까? 뭐 이제 개 모임 없어지는 건 비슷한 거 아닐까?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어제 이제 제가 이거 녹음을 해야 되니까 금요일 날 물어보셨어요? 그냥 이제 우리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팀장 옛날에는 우리 집에 막 아빠 부하 직원들 이런 사람 많이 가서 팀장님도 그런데 막 계곡 많이 가지 않으셨어요? 막 90년대 이래. 저한테 이제 제 이제 본명 부르면서 아이고 IMF 있었잖아. 그거 이후로 확 꺾였구나.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러 간다. 그러니까 여름에 놀러 간다. 휴가 간다가 97년도 이후부터 안 간 거야. 같이 모아서 놀러 간다가. 근데 진짜 그게 그때까지만 해도 초등학생들 겨울에는 스키 캠프 가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였어. 근데 그게 항상 MBC 어린이 스키 캠프 뭐 97기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그러들었었어. 한때. 그다음에 그 수영장 뭐 잠실 무슨 수영장에 뭐 몇 기 모집합니다. 여름에 막 그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랬네요. 그러니까 야, 너 생각을 해봐. 지금 누가 나가냐? 막 그때 막 명태 막 그런 거 받았는데 제일은행 막 울고 막 이럴 텐데 누가 나가냐 뭐하냐 이런 얘기 방금 몇 달 전에 했는데 같이 계곡 가자고 할 수 있겠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치.
근데 저는 회사 다닐 때 오래 다니지 않았지만은 직장 동료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 가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드는 생각 그런 거였죠. 아니 주중에도 보는데 왜 주말에도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완전히 이제 2000년대 후반, 2000년대 10년 막 2010년대 이거였고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쇼 오빠랑 성격이 비슷해요. 회사 동료는 동료지 친구가 아니다. 왜 주말에 봐야 돼? 그래서 아무리 친해져도 난 이 사람이랑 친구가 아니라 회사 동료로서 좋은 관계다라고 생각하는데 민 씨는 좋은 친구로 지내야 업무 효율을 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팀장님이 그거 얘기 하나랑 또 하나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랑 또 하나는 이제 너희들은 니들끼리 하고 놀 게 많잖아.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 당시에는 놀 게 없어서 그냥 모여서 놀았던 것 뿐이야. 일리 있는 얘기네요. 너넨 지금 너네 그냥 우리랑 같이 노는 거보다 그냥 너네 따로 밖에서 그냥 개인 시간 갖고 노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는 저녁이 있는 삶을 달라고 해서 지금 45시간, 52시간 하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 아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많은 20, 30대 여성들은 호캉스라 그래서 그 호텔에서 서울 호텔에서 혼자 1박을 하는 거예요. 라운지에서 밥 먹고 에어컨 빵빵한 데서 그냥 호텔 계속 수영장에서 놀고 주는 밥 먹고 청소 안 하고 얼마나 행복해. 밤에 베개 싸움 하고. 아니 혼자. 거울 보면서 혼자서 거울 보면서 베개 싸움. 밥을 먹고 남자 베개 싸움. 여기서 포인트는 혼자였어요, 오빠. 큰일 났네 이 오빠가. 외롭다. 근데 혼자 베개 싸움만 재밌겠다. 이렇게 갔는데 저 어렸을 때 아빠 회사 사람들이랑 해서 낙산을 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숙박비가 비싸지만 옛날에는 성수기 바가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 해서 우리는 그냥 텐트 타고. 그쵸, 보통 그래서 텐트 치죠. 그 우리는 민박집에 통째로 빌렸어. 인원이 많으니까. 역시 스케일. 야, 장인어른 스케일. 장인어른 스케일. 아니 우리 식구만 4명이고 4인 가족이 한 3가족이 가면 12명이니까 방 하나씩 쓰면은 통째로 빌리지. 근데 화장실 밖에 있고 완전 슬레이트 집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집인데도 비싼 거야. 성수기라서. 그래서 그걸 빌려서 놀고 이제 노니까 바닷가가 너무 비싼 거야. 차 타고 오다가 괜찮은 계곡이 있으면 멈춰. 거기서 또 놀아. 또 펴. 오면서 또 놀아. 그래서 그렇게 놀았는데 엄마가 그러니까 지금 가도 그 금액을 안 썼을 것 같아. 한 3박 4일 가는데 우리가 100만 원을 넘게 쓰는 거야. 그때 돈으로. 숙박비랑 뭐 그 바닷가에 옛날에는 그렇게 조그만 놀이공원 비슷한 게 있었어. 그래. 바이킹이랑 애들 타는 쬐끄마한. 근데 그런 게 잘 없으니까 타고 싶어 하니까 비싸 요금이. 하나하나 타다 보면은 엄청 비싸지는. 그래갖고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었다고. 거기는 빅3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고 뭐 조개구이니 뭐 아이스크림이니 이런 거 바닷가에서 팔면 슈퍼에 몇 배를 받는 거예요. 부르는 대로 그거잖아. 근데 애들이 하드 보면 안 먹는다 그래? 먹는다 그러지. 옛날 바닷가 엄청 비싸. 요즘에는 편의점 같은 게 입점해 있으니까 바코드 찍어서 그 금액인데 옛날에는 아저씨들이 그 왜 푸르딩딩한 거 아이스박스 메고 다니잖아. 비비빅 같은 거 1,000원, 2,000원 받아도 사줄 수밖에 없는. 그때 200원 했는데.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뿌려야 놀 수 있는 세월이긴 했던 것 같아요. 당시가 오히려. 그때 한철만 다니니까. 그리고 옛날에 저희 이모분의 회사는 아예 정해져 있었어. 8월 1일부터 8월 5일. 전체 오프. 전체 오프. 그냥 회사가. 우리 회사. 그러니까는 그 휴가가 그 자기의 선택권이 없어.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때 가야 돼. 그래서 무조건 극성숙인 거야.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써야 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회사가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들 제일 덥고 힘들 때 쉬고 싶은데 누구는 8월 10일에 가고 누구는 9월에 가면 공평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전체 생산을 중단하고 모두 휴가를 간다. 근데 우리 이모분에도 공장 같은 걸 했기 때문에 5% 가시죠. 그냥 무조건 8월 1일부터 8월 5일.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은행원인데 은행은 다 같이 쉬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울며 겨자 우리 집도 같이 8월 1일, 8월 5일 휴가를 내고 계곡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어떠냐면 우리 아버지랑 엄마 성격은 아침 5시에 출발해. 왜냐면 거기 자리를 맡아야 돼요. 그리고
위로 가야 깨끗하다.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상류. 계곡의 상류. 그래서 계곡 주차장에 차를 대잖아요. 그러면은 짐을 바리바리 들고 피난민처럼 걸어 올라가는데 엄마의 지론이 뭐냐면 해 뜨면 덥다. 해가 퍼지기 전에 걸어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아침 7시에 계곡에 도착해야 돼. 정말. 너 우리 집에서 놀면 스파르타야 노는 게 더 힘들어. 얼마나 열심히 노는데. 끔찍하다 진짜. 그리고 한 번은 군사분계선 거기 그 지뢰 나오는 네, 거. 그쪽 근처로 간 적이 있어요. 막 지뢰 표시가 막 있는 거야, 막. 그때 그러셨다고. 그걸 왜 가? 아니, 사람도 없고 좋다. 왜 사람이 없고. 왜 사람이 없어? 지뢰 밟을 가 없는 거 아니야. 여름 컨텐츠 맞아요? 죽음 컨텐츠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데를 지나면 이제 사람이 안 오는 이제 계곡이 있다 이거야. 뭐 있죠, 당연히. 근데 거기가 이제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제 동네 사람만 가는 계곡이 있다는 정보를 이제 입수해서? 큰 이모부가 입수를 해서 갔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이모부가 굉장히 그 애연가셨어요. 수술 전에는. 그래서 그 되게 그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한참 달렸을 거 아니야, 서울에서 위로. 그러니까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그 담배를 이렇게 피시는 게 그 어린 저한테 아직도 그 뒷모습이 떠올라. 그 즐거운 느낌? 뭔가 아련하면서 아련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분을 그 이모부를 보다가 그 밑에를 보면은 그 지뢰 표시가 막 이렇게 있어. 그 어린 마음에 너무 약간 멋있으면서 조말조말한 그 분위기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90년대 수영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뭐 래쉬가든이 뭐니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이 없죠. 없었고 없지. 원피스가 한 70%라면 비키니는 되게 신문물 30%의 젊은 언니들만 입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약간 펄럭거리는 반바지 같은 사각. 네. 그래가지고 그게 무거워지면 잘 벗겨져. 뭔지 알죠? 그렇죠. 그럼 이제 미역 구경 많이 할 수 있죠. 그걸 입고 다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래쉬가드가 정말 좋은 발명품인 게 그 당시에 수영복을 입고 뛰놀면 어깨부서부터 화상을 입어서 벗겨져요. 그냥 맞아요. 뜨거워서. 태닝이 되는 게 아니라 살갗이 약간 그 까져. 경미한 화상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 엄마가 왜 피부가 21호 막 이렇게 하얀 사람들을 빨개졌다가 까라는 사람들이 화상을 입고 약간 애시당초 잘 타는 사람들은 원래 까매. 그래. 제가 약간 그런 과거든요. 근데 엄마가 바다에서 너무 신나게 노셔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돼가지고 감자를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감자가 약간 화기를 알로에 빼준다고. 바다를 갔다 오면 오이, 알로에, 감자 이런 걸 몸에 얹고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나요. 선크림이 없던 시절이죠. 아니 선크림이 있었지. 있는데도 근데 불구하고. 워터프루프도 잘 안 되고. 기능성 선크림이 없었던 시대. 그거 나오잖아요. 90년대 그 광고. 문제는 차에서 장렬하는 태양. 다 같이 봤잖아요. 근데 그 말투 가끔 생각나. 요즘 날씨가 요즘 되면 날씨가 되니까 자꾸 네. 환청처럼 들려요. 문제는 차회선. 장렬하는 태양. 싸울 때가 왔군 이러면서. 저도 소셜들 막 이러면서. 그 아버지랑 아버지 동료들이랑 갔었는데 저는 IT 기억나는 건 이게 계곡에 가면은 땅벌이 그렇게 있어. 그래갖고 진짜 싸워야 돼. 그러니까 도망가야 돼. 진짜 위험하거든요. 땅벌이 그러니까 뭐 나무에 벌집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놀다 보면 갑자기 그 벌 특유의 왱한 소리 있잖아요. 되게 뭔가 좀 그 무게감 있는 그 날갯짓 소리. 근데 하는데 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땅벌이다. 그러니까 에프킬러 뿌려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된장. 아니 숙이라고. 아. 물로 숙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물을 숙였는데 근데 이게 물로 숙였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위에 있는 것 같은 거야. 이게 거의 곰돌이 푼데? 그림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땅벌이 있는데 이제 피해서 이제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땅벌이 이렇게 달려들려고 하는데 물 밑으로 숨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거 되게 그 애니메이션 같은 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곰이 막 쫓기다가 물에 첨벙하고 빠지잖아요. 저희 고모는 이게 민씨는 저희 고모를 알잖아요. 근데 저희 고모가 1박 가는데 왜 캐리어 하나 가득 가는 그런 분이세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여행을 가려면 자기 전용 베개를 챙겨야 되는 사람이야. 사카리 씨랑 똑같이 생겼어요.
약간 그런 분인데. 제 결혼식 때 고모님 보고 다 저희 가족들이 사카린 씨 어머니냐고. 정말 그랬습니다. 진짜 똑같이 그랬습니다. 나도 엄마 신탁이 대단하구나. 네. 나도 엄마 야. 좀 닮고 싶다. 장모님 닮았으면 난리 났죠 지금. 아무튼 anyway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그분이 그런 데를 가면 모기향 있잖아. 태우는 거 코일로 된 거랑 에프킬라랑 버물리랑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챙겨와요. 대단하셔 진짜. 알잖아. 챙기고도 남을 사람이잖아. 네, 그리고 갖고 와서 우리는 그 항상 도라에몽 같아 도라에몽. 가방에 왜 그거 있지 다 별거 다 들은 사람. 근데 보부상. 보부상. 그래 우리 거의 보부상이야. 열면은 우리 그 욕을 해 그냥. 우리 하성원이 보부상이거든요. 말씀하세요. 왜 열면은 진통제랑 두통약 있는 사람들 있잖아. 소화제랑 약간 그런 과인데 별거를 다 챙겨 오니까 오히려 나는 너무 편한 거야. 그치. 그렇죠. 주변 사람은 엄청 편하지. 나는 안 챙겨주는데 뭔가 안도감이 들면서 고모가 있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저희 고모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과예요. 어디서 많이 듣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 엄마랑 아빠는 일찍 간다고 하고 저희 고모는 돈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계곡에 좋은 자리를 가려고 하면 힘드니까 아예 미리 돈을 입금하고 제일 좋은 명당 평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겠다. 그래놓고 자리값만 내고 빌려요. 먹는 건 또 안 먹어. 백숙을 먹지 않고 음식은 내가 해갈 테니 대여료만 내겠다. 이걸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먹을 것도 얼마나 챙기겠어. 그 냄비째 싸가는 닭도리탕 이런 거. 우리 그거는 먹는데 왜 그런 애들 간식거리 있잖아. 닭강정, 과자, 뭐 화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옛날 아이스박스에 켜켜이 해가지고 갖고 가서. 아이스박스. 저희도 이제 차에 실어놨어요, 아이스박스. 야. 그리고 그런 데 가면 뭔가 특산물을 팔아. 길거리에서. 뭐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동네. 근데 너무 더운 트렁크에서 오면 애가 물릴까봐 거기다가 하나씩 넣고 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잡은 손가락만한 물고기 그랬지. 이렇게 배를 따가지고 매운탕 같은 그거 거 매운탕도 끓여주고 아니면은 그냥 튀겨줬던 생각이 나요. 아재끈한 거. 손가락만한 맞아. 고기들은. 그렇게 여름에 고생을 하고 갔다 왔던 생각이 나요. 계곡이 좀 그리워. 지금 생각하면. 근데 같이 갈래요? 가실래요? 뭐 가시려면 가시. 아니 북한산이라도 우리 가요. 좀 지금 갈래요? 나 다음 녹음하고 가실래요? 저도 지금 땡겨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 왜냐면 네. 꼭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꼭 이제 밥을 한번 하고 밥을 한번 먹고 이제 애들은 그냥 물에서 놀으라고 하고 꼭 고스톱을 쳐요. 맞아. 어른들끼리. 평상에서 고스톱을 치고 엄마들은 또 막 수다, 뭐 시댁용 막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저녁 먹을 때가 돼. 그럼 또 고기를 또 구워. 그 다음에 또 고기 굽고 라면 끓이고 막 그러고서는 애들을 이제 또 빨리 텐트로 다 몰아넣어. 애들을. 해지면 질 무렵에 모기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기 약 이런 거 해놓고 애들은 또 들어가가지고 막 그 전기 올리는 거 막 하고 전기가 하고 게임하고 그다음에 또 무서운 얘기 네버엔딩 무서운 얘기 하고 그리고 막 누군가 부루마부루 갖고 와. 그래가지고 막 꼭 그 안에 방구 누가 껴. 너? 나. 밀폐된 공간에서. 도둑잡기 뭐 원카드 이런 거 막 하다가 자. 막 그런 일련의 그런 그 추억들. 사이클이 네. 그래서 그냥 그리워요. 그냥 다시 가도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그리울. 그게 이제 약간 그 IMF 이후에 확실히 그런 게 이제 저희 세대는 이제 애도 많이 안 낳고 예를 들면 결혼도 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렇게 대대로 뭔가 이 나이 때가 되면 일반적으로 다들 갖고 있는 무언가가 너무 많아요. 이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휴가를 가더라도 각자 휴가 가는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 심지어는 그러한 권유를 하기도 좀 그래. 왜냐면 내가 이런 권유하면 오히려 얘가 부담스러워하고 네. 그러니까 얘 주말을 내가 그러는 네. 게 아닐까? 제가 약간, 저희 회사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사카린 씨가 밥을 해서 이제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사카린 씨가 저한테 개꼰대라고 놀렸지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을 이게 뭐냐면 밥을 한번 먹여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밥 먹으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사카린 씨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맛있다 맛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니까 맛있다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사진도 막 보여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해 이 친구를. 그래서 그럼 한번 와요.
그래갖고 날짜를 찍어가지고 한번 사람들이 싹 와가지고 6명인가 7명에서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사실 집밥? 이거 집밥을 떠나서 뭐 이렇게 결혼한 사람도 잘 없고 심지어는 이거는 그래도 우리 집인데 포천이니까 나름 그 여행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큰아버지가 옛날 미도퍼 바크점 MD였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시내 오브 시내 사람이잖아요. 서울 사람이고 태생이 서울 사람이니까 친구들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고향이 서울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시골에 사셔 하니까 우르르 끌고 오는 거야. 좋지. 그래서 왜 마당에다 가마솥에다가 삼계탕 같은 거 1인 1마리 해가지고 좋다. 평상에서 드시고 누워 계시고 막 뒷산에 가서 계곡에 발 담갔다가 저희 집 주변에 골프장이 있으니까 라운딩 한번 돌고 이렇게 가는 게 그 아저씨들 코스였어요. 저희 집에서 우르르 남자들이 와서 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용돈 받는 날. 시골의 어린이는 용돈 받는 날이에요. 큰아빠가 와서 일단 할머니한테 음식 이렇게 하고 하셨으니까 수고했다고 이렇게 큰 돈을 좀 주시고 이렇게 조카들 왔다 갔다 하면 그 아저씨들 또 이렇게 화투치고 그러면 물이라도 한 잔 떠다 드리면 개평이 생기잖아. 그치. 뭐 5,000원이라도 주지. 그래서 그게 되게 여름에 그 아저씨들이 왔던 게 되게 뭔가 진짜 여름이 한가운데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는 이게 여름 컨텐츠네. 아니 그리고 왜 그런 거잖아. 옛날에는 친구네 외할머니네 집에 쫄래쫄래 따라가 남의 집인데. 맞아. 아, 그랬었죠. 네. 남의 할머니인데 그냥 따라가. 아무 생각이 없어. 애니까. 그랬더니 왜냐면 진짜로 서울에 친할머니, 서울에 외할머니 사는 애들은 시골을 못 경험하거든. 또 얘기해가지고 엄마들끼리 친하면 우리 애 지금 여름방학이라 외할머니는 일주일 있을 건데 너네 애도 붙여서 보내자고. 그리고 약간 우리 때는 자꾸 우리 때라고 하니까 늙은이 같은데 그 왜 초등학교 때 무슨 탐구 생활 이런 거 보면은 꼭 뭔가 밖에 나가서 뭐를 해야 되는 페이지가 있어. 네. 페이지 자체가. 네. 아니 신경을 채취해서 테이프로 붙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2D가 아니라 3D나 이런 걸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 탐구 생활이 점점 두꺼워져 책이. 그렇지, 막 붙이니까. 근데 그런 거 저런 거를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를 그냥 할머니 집에 갔을 때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친구랑 같이 그냥 그리고 나도 맨날 매번 가는 할머니 집에 뭐 그렇게 신나 솔직히 말해서. 친구랑 가니까 재밌지. 친구랑 가니까 뭔가 매년 가던 할머니 집이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지. 약간 베리에이션이 생기니까. 그리고 애한테도 막 이거 막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름 콘텐츠 중에 먹거리가 있잖아요. 저번에 뭐 빙수니 뭐니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민 씨가 나이가 먹었는지 여름에 먹거리 중에 호박잎을 쪄달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아저씨 같더라고요. 강된장에 호박쌈이 먹고 싶다라고. 한 열흘 전부터 입맛이 없는데 뭐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네. 뭐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네. 그러면 갑자기 나 먹고 싶은 게 뭔지 알았어. 발견. 그래서 호박잎을 보니까 요즘에 마트에서 아예 쪄서 팔더라고요. 근데 엄청 잘 쪄서 팔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숙련된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엄청 아니 진짜 내가 먹어본 그 호박쌈 중에 거의 탑급이었어. 왜냐면 저희 집에서 잘못하면 애들이 처지잖아요. 너무. 딱 적당히 질기지 않으면서도 너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절묘하게 찌셨더라고. 절묘하더라. 각각의 집에는 초보가 있지만 거기는 숙련된 베테랑이 쪄서 주잖아. 우리 엄마에서 사는 게 제일 싸다고. 그러니까. 그 여름 저도 실패하면 2번 쪄야 되거든. 한번 친구들이 제 친가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저랑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같이 놀러 가는 김에 이제 들려서 간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한 얘기가 우리 친가에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목소리가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거야. 그냥 영국으로 오시면 작은 눈이, 큰 눈이, 뚱뚱한 눈이, 뭐 키 큰 눈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눈이 바신 것처럼 민지. 그래서 너무 신기했대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민이 친구들이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친구들이 너무 웃긴데 웃으면 예의상 거니까 일단 웃음을 참고 이제 민이 아버지야. 목소리가 이제 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서 여기 너네 아버지가 이렇게 많냐? 진짜 왜 저희 아버지가 목소리가 되게 좀 특이하시거든요. DNA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 저 명절 때마다 그래서 민 씨 50명 만나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다 이렇게 저도 약간 하이톤인데 다 이렇게 다 하이톤이에요.
그래갖고 그러고 보니 다 똑같구나. 가족이구나. 예, 진짜 가족이에요. 맞아. 그리고 이게 이제 먹는 거 지나갔으니까 입는 거. 여름에 90년대 룩 중에 유행하다는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름에? 저는 그거 생각나요. 김희선의 그 팔찌. 구슬. 구슬 고장밴드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구슬로 끼워져 있어. 구슬로 이렇게 알알이 끼워져 있어. 그래서 그거를 팔찌로 해도 되고 머리를 묶어도 되고. 이게 여자애들은 알아. 딱 알아. 김희선이 했는데 구슬이 알알이 돼 있고. 토마토 맞지? 하양색 구슬도 있고 막 그런 다른 색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이제 장사분들이 만들었지. 그리고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 또 그렇게 발찌도 많이 하고 다녔어요. 맞아. 한때 발찌가 유행했어. 그러니까 지금의 타투처럼 맞아. 다들 좀 짧은 바지에 그 발찌를 하고 다녔었던. 어느 순간인가 배꼽티라는 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할머니들 말세라고. 우리 배가 차가우면 안 된다. 우리 외할머니가 말세라고. 저 배를 다 내놓고 저거 설사해 막 이런 거 있잖아. 배 탈라서. 네. 제가 시상식 시즌 특히 청룡 영화제 이럴 때는 제가 TV를 끕니다. 할머니가 김혜수 씨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맨날 아이고 저희 외할머니가 세상에서 김혜수 씨 걱정 제일 많이 해요. 아직도 결혼 안 했냐고. 그리고 왜 그거 있잖아요. 드레스 중에 여기 아예 여기 끈 부분이 없는 드레스 있잖아요. 아직도 그게 옷이 어떻게 고정되는지 그거 되게 걱정스러워하시고. 저러다가 다 내려가면 어떡하냐고. 저러다가 훌렁 내려갈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만유 인력을 무시한 복장이란 거죠. 네. 요즘에 근데 결혼식에서도 그런 거 입잖아요. 근데 그걸 되게 못마땅히 하시더라고 할머니들이. 일단 어깨는 있어야 돼. 모든 옷이. 근데 하여튼 김혜수 씨를 웬만하면 안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세요? 그리고 그 크롭티, 배꼽티, 쫄티 막 이런 거 엄청 유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지는 또 푸대자루 같은 걸 입고 다녔어 옛날에 여름에. 알라딘 같은 거. 알라딘 같은 거. 그러니까 배꼽티에 알라딘 같은 거. 요즘 다시 많이 입지 않나요? 요즘에 도니까. 근데 와이드 팬츠가 돌아왔는데 유행이 오래 가길 바랍니다. 시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제가 오늘도 들고 왔지만 비닐백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왜 그거 있잖아요. 박진영이 비닐 바지도 그 무렵이었죠. 그렇죠. 박진영이 그 충격의 비닐 바지도. 그래서 저 PVC 백은 샤넬 같은 데서도 만들어요 요즘에. 네, 요즘에는 작년부터 조금씩 내기 시작했더니 이번 연도에 막 엄청 내기 시작. 완전 90년대 근데 그 투명으로 된 백팩이 있었어요. 그 맞아. 시절에 수영장에 그걸 메고 가야 패셔니스타인 거예요. 근데 소지품을 다 드러내는 그걸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그리고 저는 그 90년대에 엄청 큰 수영장 있잖아요. 그런 시형 수영장? 아니면은 막 그런 그 왜 막 한강의 수영장이라든지 막 그런 큰 그런 잠원동 뭐 이런 데 그런 데 가면은 뭔가 이렇게 그 돈을 넣어서 막 뭘 사 먹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 왜 돈? 지갑? 지갑인데 목걸이에다가 그렇지. 투명 비닐로 된 지갑 이렇게 엄마가 맞아. 걸어주고 맞아요. 그런 거 되게 그거 이렇게 밖에서 보면 돈이 다 보여. 접혀서 4분의 1로 접은 그 돈이 보이잖아. 나 내 거 현금 노란색이야. 그리고 맨날 동전 좀 남아가지고 동전까지 이렇게 보여. 500원짜리. 그렇지. 나 돈 있어 이거 보여주는 그리고 거죠. 그 단추가 똑딱이 단추야. 맞아. 잘 갖고 다녀야 돼. 잘 갖고 다녀야 진짜 돼. 기억난다. 그렇게 다니면서 또 그 신발이 많잖아요. 그때 그 90년대 전에는 쪼리가 별로 없었어. 맞아. 근데 쪼리가 나왔는데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생각이 나요. 저는 약간 학교에서 논다 하는 애들이 쪼리를 먼저 신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슬랩바가 아닌, 그러니까 이렇게 발이 꿰는 등을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닌 그 엄지와 검지 사이에 뭔가를 낀다는 것이 굉장히 그런 노름의 상징? 약간 노출도가 높은. 근데 그게 90년대에 좀 날티나는 남자가 나오는 드라마에서 반팔 반바지에 쪼리에 약간 장발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 반팔 그 남방은 하와이안. 하와이안에 그 주황 색깔, 흰 색깔, 파란 색깔, 흰 색깔. 태양은 없다 생각하면 꽃가라. 야 진짜 이거 맞아. 여름 옷에 특히 그 일본어가 많이 묻어 있어. 그래 맞아. 소데나시 뭐 이런 거 있잖아. 소데나시?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야.
민소매잖아요. 소대나시 근데 엄마들 여보니 더우니까 소대나시 입고 가라 이런 얘기했고 하늘색을 엄마들 지금도 소라색이라 그래요. 소라색 맞아. 근데 여름에 특히 그 일본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아. 근데 지금도 소대나시, 한소대 이런 말 한소대. 우리 외할머니가 진짜 많이. 민소대. 민소대. 한소대는 반팔.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할머니는 그런 말은 안 해요. 너네 집에는 스봉 이런 말 안 했니? 스봉 많이 안 했어요. 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회사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시방이라고 누가 얘기해주고 진짜 빵 터졌는데. 다시방이 뭐야? 그 자동차 안에 있는 글로브 박스를 다시방이라고 하거든요, 아저씨들이. 대시박스. 대시 뭐 그런 거 같아요. 나 다시방이라도 진짜 빵 터졌어. 곤색. 야, 나 진짜 이거 조금 벗어나네. 야, 은행 들어오니까 진짜 일본어 많이 쓰대. 뭐? 우라방 찍어주세요 이러는 거야. 뒤에 백방에 뒤에 찍는 뒤에 우라가 안감 뭐 이런 거잖아. 뒤에 뒤. 그러니까 뒤에 찍는 그 도장이 있어요. 우라방 찍어주세요 이러는 거야. 네? 잘못 들었나 지금? 어느 나라 말이죠? 근데 나도 여름인데도 왜 할머니 손님 오면 야 자부동 갖다 드려라. 그래. 일본이세요? 거의 일본인데. 아니 저 여름도 하니까 그렇게 자랐어. 아니 자부동도 하니까 생각나고 여름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희 집은 여름에 그거 깔았어요. 왜? 다다미? 다담이 아니. 다담이 깔았겠냐 설마. 다담이 되게 대나무. 두꺼워. 그래 대나무. 네, 대나무판. 화문석 같은 거 있잖아. 네, 맞아. 강화도 특산물. 아니 서울역 거기 지나가는데 다다미 제작소가 있더라고 아직도 한국에. 뭐 필요하니. 그러니까 일본이나 그런데 일본 사람들 왜 용산에 많이 모여 살잖아요. 네네. 그런 데는 약간 그 납품이 들어가나 봐요 지금도. 아니 그리고 그런 컨셉 그런 것도 있고 옛날 이제 구 뭐 이런 누구 무슨 집 이런 데는 아직도 보존하니까 그리고 달아줘야 되잖아요. 다담이 약간 시원하잖아. 그 대나무로 된 그거 화문석 그거 깔면 엄청 시원하고 좋죠. 그래서 그 할머니 방이랑 거실에 그러니까 저는 여름이다라는 걸 느끼는 거는 할머니가 이제 여름에 갯자리를 깔고 그거를 이제 닦기 시작해요. 이제 꺼내가지고. 맞아. 네. 젖은 수건 한 번, 마른 수건 한 번. 그렇지. 그래서 깔아서 그거를 쫙 하면 이제 여름이구나.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TV를 딱 보면서 이제 그렇지. 수박 먹고. 네. 2부에서는 그 테레비에서 뭘 봤는가? 여름 컨텐츠 다음 주에 할 2회는 테레비에 관련된 여름 컨텐츠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레빠가 너무 웃자. 아까부터 계속 웃겨요. 슬리퍼도 아니고 스레빠. 네. 스레빠지 뭐. 자부동이 충격이었어요. 자부동이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